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노후 산책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할 사람이 있었으면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이 이렇게 적적할 줄이야. 아플 때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등을 쓸어줬으면.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움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동반자, 재혼을 고민하시죠. 하지만 잠깐, 정말 잠깐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상담 심리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바로 뒤늦은 재혼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사랑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더 깊은 상처만 안고 돌아온 그런 분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 선택하는 관계일수록 더 많은 갈등과 후회를 품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 자식과의 정서적 갈등. 72세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째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바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돌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하고 부를 사람이 없고 저녁에 TV 보면서 오늘 뉴스 참 이상하네 하고 말을 건넬 사람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75세 박 씨가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차 한 잔 마시며 옛날 이야기도 하고 가끔 함께 산책도 하고. 8개월 후 김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엄마가 새로운 분을 만나고 있단다. 좋은 분이야. 너희들도 만나봐라. 그런데 큰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버지 사진이 아직 거실에 걸려 있는데, 어머니, 이제 그걸 치우시겠다는 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8년밖에 안 됐는데. 그 순간 김 어르신의 가슴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둘째 아들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김 어르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당신을 배신한 걸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모 자리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자식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하면 마치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이건 자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예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결국 김 어르신은 6개월 후 재혼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랑보다 가족의 평화가 더 소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결정이 맞았어요. 자식들과 멀어져서 뭐 하나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두 번째 이야기. 가족 체계의 불안정. 이번엔 68세 박정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남편 없이 30년을 혼자 사셨어요. 일찍 과부가 되셔서 자식 셋을 키우느라 재혼 생각도 못하고 사셨죠. 그런데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독립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지셨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아프면 혼자 끙끙 앓고. 그러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세 최 씨를 만나게 됐어요. 부인을 잃고 혼자 사는 분이었죠. 서로 비슷한 처지라 금세 가까워졌어요. 1년 후 박 할머니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재혼은 엄마 마음이지만.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새아버지도 자식들 있으시잖아요. 둘째 아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가 치매라도 생기시면 새아버지 자식들이 엄마 재산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손도 못 쓰잖아요. 셋째 딸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엄마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닌가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박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행복보다 재산을 먼저 걱정한다는 사실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혼 후 최 씨의 자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새어머니 재산이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되면 나중에 그게 다 우리 몫인가요? 아버지, 혹시 새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족 체계의 혼란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가족 질서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면서 모든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신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결국 박할머니는 재혼 1년 만에 별거를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혼자 살 때가 차라리 편했어요. 세 번째 이야기. 경제와 신뢰의 충돌. 75세 이춘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어르신은 공무원으로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3년간 혼자 지내시다가 복지관에서 만난 71세 김 여사와 재혼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따뜻한 밥이 있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까 불이 켜져 있고 오랜만에 사람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문제가 시작됐어요. 새 부인이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여보, 우리 연금 통장을 합쳐서 같이 쓰면 어때요? 가계부도 제가 정리하고. 이 어르신은 망설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나? 혹시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새 부인이 비싼 옷을 사면 내 돈으로 사는 거네라는 생각이 들고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오면 내 돈으로 얻어먹인 거구나라는 기분이 들고 새 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돈에 인색해요?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거, 당신 거 따져요? 혹시 내가 당신 돈 빼먹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결국 사소한 일로 매일 다투게 됐어요. 커피 한 잔을 누가 사는지, 마트에서 누가 카드를 내는지, 전기료를 누가 내는지, 모든 게 다툼의 씨앗이 됐어요.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신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살 때는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10원 한 장도 신경 쓰이네요. 이게 사랑인가요? 스트레스인가요? 젊을 때의 사랑과 늙어서의 사랑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 모아둔 재산이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있고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돈 문제는 노년의 재혼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 돌봄과 간병의 무게. 70세 강정의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강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지 5년 후 같은 동네에 사는 73세 한 어르신과 재혼하셨어요. 재혼 이유가 솔직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혼자 아프면 어떡하나. 서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당뇨병이 있어서 혈당 관리도 해야 하고 무릎도 아프고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서로 약 챙겨주고 병원 갈 때 동행해주고 몸이 아플 때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주고 이거구나. 이런 게 노년의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재혼 1년 후 한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의식은 되찾았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대소변도 혼자 못 가시고 말도 어눌해지시고 그때부터 강 할머니의 진짜 시련이 시작됐어요. 새벽 2시, 3시에 아파하시면 일어나야 하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혼자서는 씻지도 못하시니까 목욕도 도와드려야 하고 처음엔 이것도 사랑이야. 남편도 이렇게 돌봤는데 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내 나이가 70인데 나도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런데 나보다 3살 많은 사람을 간병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더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한 어르신의 자식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간병은 새어머니가 해주셔야죠. 혈육도 아닌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강 할머니의 자식들은 반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왜 남의 아버지 간병을 해요? 엄마도 아픈데 많으시잖아요. 결국 강 할머니는 재혼 2년 만에 요양원을 알아보게 됐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되네요. 그럼 뭐하러 결혼했나 싶어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던 강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간병의 시작일 수 있다. 젊을 때는 서로 건강하니까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누군가는 반드시 아프게 되고 그때 사랑은 의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5번째 이야기. 내적 자유와 평화의 상실. 74세 최병허 어르신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교직에서 정년 퇴임 후 정말 자유롭게 사셨어요. 아침에는 산책하고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책 읽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바둑 두고 저녁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아내 없이 처음엔 적적했는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걱정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혼자 사시면 안 되죠. 좋은 분 만나세요. 마음이 약해진 최 어르신은 결국 지인의 소개로 69세 여성분과 재혼하셨어요. 그런데 결혼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혼자 가지 말고 저도 같이 가요. 여보, 또 바둑 가세요? 어제도 갔잖아요. 집에서 저랑 TV나 봐요. 여보, 책은 집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왜 멀리까지 가세요? 여보, 여행 가려면 저도 같이 가야죠. 혼자 가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새 부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남편과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 했을 뿐이죠. 하지만 최 어르신에게는 그게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보고하고 가야 할 판이에요. 내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항상 눈치를 봐야 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요? 감옥 생활인가요? 결혼 1년 후 최 어르신은 상담실을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혼자 사는 외로움은 참을 수 있었는데 자유를 잃고 사는 답답함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자율성을 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 자율성이 더욱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내 마음대로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재혼을 하면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고 눈치도 봐야 하고 자꾸 타협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5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그래도 사랑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사는 외로움은 어떻게 감당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재혼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을 보면 성공적인 재혼보다는 후회하는 재혼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다면 노년의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이미 곁에 있는 관계를 따뜻하게 가꿔보세요. 자식들과의 관계, 손주들과의 관계,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 새로운 사람을 찾기보다는 이미 있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보세요. 자식에게 먼저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 물어보세요. 손주가 오면 스마트폰 내려놓고 진짜 대화를 해보세요. 오랜 친구와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취미도 함께 해보세요. 둘째, 나 자신과의 관계를 더 사랑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좋아했던 책을 다시 읽어보세요. 젊을 때 못해봤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요. 셋째,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보세요.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종교기관. 혼자서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요. 봉사활동도 좋고 동호회 활동도 좋아요. 새로운 가족을 찾는 대신 새로운 이웃과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넷째, 건강을 챙기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외로움보다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지금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마음의 신호예요. 그 신호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재혼이 그 답이라면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재혼이 아닌 다른 것이 답이라면 그 길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의 화목, 내 마음의 평화, 그리고 품격 있는 삶의 마무리.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길을 함께할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외로운 겁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